정부가 금융과 과세를 종합한 부동산 투기 규제책을 깜짝 발표한 지 만 하루 만에 공시가격도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최대 80%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내야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도 함께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의 집값 잡기 속도는 한층 빨라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허명 부천대 경영학과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사실 이 얘기가 어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예전부터 높이겠다 정부가 얘기는 해왔었는데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공개한 게 좀 독특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1989년도에 저희 공시제도라는 게 최초로 도입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공시가격에 대한 어떤 산정 방식과 그다음에 공시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방향을 밝힌 것이 이제 최초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전까지는 공시가격 그 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종료한 후에 가격 결정 공시 시점에서 공시가격 변동률을 제한적으로 공개를 했었는데요. 이번 발표는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국민적인 높은 관심과 그다음에 공시제도 운영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요청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 의견 청취 전에 그 방향을 밝혔다는데 어떻게 보면 그 뜻깊은 조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이번 발표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하고요. 불균형성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 강화를 제시하고 2020년 공시부터 강도 높게 실천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 공시가격 기준 현실화를 제시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 자체가 전반적으로 공동주택을 포함한 이 모든 부동산 유형에서 이 현실화율 자체를 낮게 현재 책정되어 있던 부분이 있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저가 부동산에 비해서 고가 부동산에 대한 현실화율이 상당히 더 낮은 이런 역전 현상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요.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현실화율 제고에 대해서 이 방침을 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공동주택의 가격대별 목표 현실화율을 좀 살펴보시면요. 시세 9억 원부터 15억 원까지는 한 70% 수준, 그다음에 1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는 75%, 그다음에 30억 원 이상의 경우에는 80%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예. 2019년 현실화율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칠 경우에는 현실화율 제곱은 알파라는 것을 이제 적용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공시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알파에 대한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요. 이 9억에서 15억 원의 경우에는 최대 8%포인트까지, 그다음에 15억에서 30억 원까지는 10%포인트까지, 그다음에 3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12%포인트까지에 대한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이 목표 현실화율을 55%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알파에 대한 이 재고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데 또 단독주택은 9억 원에서 15억 원까지를 6%포인트, 그다음에 1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8%포인트에 대한 상한선을 두고 있고요. 토지의 경우에는 지금 2019년도 기준에 썼을 때 한 64.8%에 대한 현실화율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 향후 예. 7년 이내에 70%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 균등하게 높일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은 이런 그 전통 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가격에 대해서 이제 현실화율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공시가격 기준이 시세 9억 원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9억 원 이상 부동산이 타겟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상에서 보시면은요, 이 고가 주택이라는 것과 일반 주택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 자체가 실거래가 9억 원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 9억 원의 기준을 가지고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과 또는 비과세에 대한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999년도까지는 양도가액과 그다음에 일정 면적 기준을 가지고서 이 면적을 초과하거나 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고가주택으로 분류해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기준이 9억이 된 이유가 뭡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9억 원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세금에 대한 이제 부과 기준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 KB국민은행 그 거래 가격 동향을 살펴보시면 서울 아파트에 대한 중위 가격이 현재 8억 한
2만 원 정도로 지금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 중위 가격이라는 게 서울 아파트 가격을 이제 순위별로 이렇게 나열을 했었을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위 가격이 2016년도에는 5억 한 7천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불과 3년 사이에 가파르게 상승해서 한 3억 원 정도까지 이렇게 금방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 아파트에 대한 중위 가격이 이제 9억 원에 미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9억 원 이상에 대한 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과세를 좀 더 확대한 조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고가 주택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념을 적용해 봤었을 때 아무래도 세금을 물리는 것 자체가 어떤 징벌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자산을 많이 소유하신 분들한테 그 금액에 비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정부에 대한 취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시세 9억 원 이상 아파트들이 많이 몰려 있는 특히 강남권의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세금 부담이 크게 오르게 되는 셈인데 이러면 이 내년으로 이 다주택자 이 지역의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될 보유세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르게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이제 시세가 9억 원 이상인 아파트가 아무래도 강남 4구라고 할 수 있는 서초나 강남, 그다음에 뭐 송파, 강동구뿐만 아니라요. 우리 요즘에 마용성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마포구, 용산구, 송동구 등과 같은 일부 단지에 대해서도 이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한 20에서 30%까지 이제 오를 수밖에 없겠고요. 특히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사례를 살펴보시면 강남구에 있는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에는 올해 이제 33.5%가 올라서 지금 현재 시세가 23억 5천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년 이제 공시 가격 같은 경우는 17억 6,300만 원으로 한 53% 정도 오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보유세가 지금 이제 629만 7천 원으로서 한 50% 정도 상승한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예. 강남구의 50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와 서초구 84제곱미터 이 아파트 두 채를 갖고 계시는 분의 경우에는요. 강남구 아파트가 지금 현재 21% 정도 올라서 21억 원 정도 하시고요. 서초구 주택의 경우에는 20% 정도 상승해서 34억 원이 된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이 강남구의 아파트는 공시 가격이 16억 4천만 원 정도, 서초구는 27억 원 정도까지 오르기 때문에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7,480만 2천 원까지 해서 대략적으로 한 96% 수준까지도 이렇게 오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이제 뭐 세부담 상한이 50%까지 적용이 되시고 장기 보유 이런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세액 공제율이 최대 80%까지 이렇게 해주시는 이런 혜택들도 있으니까요. 예. 보유세도 많이 오르시지만 그만큼 지금 많이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들도 고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하루 만에 바로 다음 날에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연이어서 발표한 것을 두고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2017년 출범한 이후에 어제 발표했던 공시가격 안정화 대책까지 하시면 총 19번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이 중에서 이제 고강도 대책 세 가지를 뽑아보신다면 2017년도 8.2 대책, 그다음에 작년 2018년도 9.13 대책,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12.16 대책까지 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2.16 대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이 없으면 주택을 절대 구입할 수 없게끔 투기 억제했다라는데 아주 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 이후에 지금 어제 발표했던 이 공시가격 안정화 대책까지를 발표하면서 아무래도 이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게 보인다라고 보실 수 있고 특히나 이번 대책 같은 경우는 아주 비밀리에 이렇게 발표가 됐다라는데 어떤 보면 이 정부에 대한 입장을 가장 크게 대변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더 강력한 대책이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고요. 이제 투기 수요가 조금이라도 더 개입되는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부가 더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이 나온 김에 그 지난 16일에 나왔던,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공시가격 대책 말고 이 종합대책 관련해서도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공시가격에서 왜 규제 강화 기준이 9억이냐라고 여쭤본 거랑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여기 그저께 나온 대책을 보면 주택 대출을 아예 금지시키는 기준을 15억 원 이상 아파트로 정했어요. 이 기준은 또 왜 15억 원으로 정한 건가요? 예,
은성수 금융위원장께서 이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그동안의 과정을 좀 소개를 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초고가 주택 아파트에 대한 기준을 방금 말씀했던 대로 15억 원으로 선택을 했는데 예. 이거는 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15억 원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요. 어디까지나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한 내용인데요.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고 이런 가격선을 적정성을 고민한 끝에 내린 정책적 판단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전국에 한 2% 정도밖에 없지만 네. 서울 같은 경우는 10% 내외 정도 이렇게 크게 많이 존재를 하고 대부분 있고 서울에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5억 원 정도의 아파트의 주택 가격 그 상승을 이제 많이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에 대한 현장 점검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에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이제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시가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가 전체 주택수의 1%를 뭐 조금 상회하는 경우로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뭐 대출 규제를 하더라도 주택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정책의 가장 큰 핵심의 경우에는 서민 주거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15억 원이라는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과는 좀 많이 거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0% 이상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보유세가 상승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의 자산이 많이 보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좀 더 좀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납부에 대한 쉬움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출을 받아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됐다라는 게 뭐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15억 원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어제부터 아예 대출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15억 원을 넘는 초고가 이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대출 금지가 이제 규제가 되었었고요. 근데 이제 16일까지는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은요, 이게 이제 기존과 같은 LTV 주택담보대출 비율 40%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만약 가계약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가 이제 금융회사로부터 기존에 이제 대출을 받아서 연장을 하기로 하셨던 분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종전에 대한 비율을 인정을 받겠고요. 네. 17일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계약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 금제가 아예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이 말씀하신 것처럼 굵직한 대책만 3번째고 뭐 전체 대책을 합치면 뭐 20번 가까이 나왔는데 이번 대책의 시장 어떻게 움직일까요? 지금 현재 이번 대책에 의해서 정부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보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치에 의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주택 시장 자체의 안정화에 대해 크게 기여를 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금리 상황이 너무 오랫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 상태에서 아직도 현금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결국 이 현금이 부동산 시장, 특히나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고가주택 시장으로 흘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요. 예. 특히나 장기적인 공급 대책이 좀 미비한 상황에서는 서울을 좀 선호하시는 그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물량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정부의 이런 정책 자체가 계속해서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이 공급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천대학교 경영과 허명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